미국 유명 항공사인 유나이티드의 한국행 비행기 노선을 거부한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한국 노선을 왜 그녀는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무엇이 이 젊은 새내기 승무원을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노선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한국 노선만 배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감동적인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을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파란만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 웰스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한 지 3년째가 되었죠. 27살이라는 나이에 하늘 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자부했는데 그 모든 자신감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꿈꿨어요.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 시험에 도전했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해서 정말 기뻤어요. 성격이 원래 활발하고 사교적인 편이라 승객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고 새로운 도시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거든요. 특히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나라를 가든 현지 음식을 꼭 먹어보는 게 취미였습니다. 프랑스 가면 정통 프렌치 코스 요리, 이탈리아 가면 수제 파스타, 독일 가면 소시지와 맥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미식가라고 놀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취미가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바로 2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겪은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노선 확대를 위한 현지 조사차 파견된 건데 처음 가보는 중국이라 설레기도 했고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숙소로 배정받은 곳은 상하이 최고급 호텔인 골든 드래곤 호텔이었어요. 5성급의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 안에 임페리얼 가든 레스토랑은 현지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중식당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을 때 저는 고민 없이 그곳을 선택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품 같았어요. 베이징덕, 상하이 게오리, 딤섬 세트까지 고급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했죠.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끼에 $200가 넘게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5성급 호텔이니까 최소한 안전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어리석었던 판단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비주얼이었거든요. 특히 상하이 게오리는 정말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첫 한 입을 먹었을 때만 해도 역시 중국 요리 맛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문제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호텔 방에서 자려는데 갑자기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피로해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쯤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구토의 설사까지 동시에 몰려와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정말로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함께 갔던 동료 3명도 모두 같은 증상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임페리얼 가든에서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일이 터졌어요. 호텔 프런트에 항의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직원은 저희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레스토랑은 위생관리 완벽하다면서 다른 곳에서 드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당신네 레스토랑에서만 먹었다고 했더니 그럼 손님들 체질 문제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음식이 안 맞나 보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5성급 호텔 직원이 할 말인가요? 더 어이없는 건 레스토랑 매니저였습니다. 찾아갔더니 대놓고 무시하는 투였어요. 외국인들은 항상 이렇다면서 중국 음식 못 먹으면서 우리 탓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4명이 동시에 식중독 걸렸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 병원에서 우리 음식 때문이라고 확인해줬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도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외국인이라 적응 못한 것 같다는 소리만 듣고 왔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희는 3일 동안 호텔 방에서 끙끙 앓으면서 약국에서 산 지사제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중국 음식, 아니 동양 음식 전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위생관리가 엉망이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일본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회 같은 거 보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속이 뒤틀렸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했나요? 그래서 저는 유럽 노선만 고집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곳들 말이에요. 최소한 위생은 믿을 수 있잖아요. 동료들이 아시아 노선이 보너스도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안 가려고 하냐고 물어봐도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터집니다. 지난주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한국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잖아요? 저는 유럽 노선만 하고 싶다고 했더니 회사 정책이라면서 아시아 노선 확대하면서 경험 있는 승무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동생 레이첼에게 하소연했어요. 레이첼은 저보다 3살 어린데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K-팝 듣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레이첼은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라면서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레이첼한테 말했어요. 너는 몰라. 내가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한국은 중국이랑 다르다면서 위생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다고 아시아는 아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이첼이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동생이 한류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였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행 첫 비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유니폼을 입으면서도 정말 우울했어요. 이제 또 동양 음식 때문에 고생하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공항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2년 전 상하이에서의 악몽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한국 음식 서비스 관련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승객들에게 김치, 불고기 같은 한국 전통 음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치요? 발효 음식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불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념이 강한 음식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레이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 간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레이첼이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언니, 편견 버리고 좋은 경험하고 오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레이첼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또 동양에서 고생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다 똑같은 아시아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건 한국에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858편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까지 13시간 30분이라는 긴 여정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 긴 시간 내내 불안했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이라니 더 최악일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악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끼리 브리핑을 하는데 한국 승객들 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음식에 굉장히 까다롭다고, 특히 위생에 민감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위생에 민감하다고요? 아시아 음식이 위생적이지도 못하면서 뭔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비행 중에 한국 승객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천공항 근처에 맛있는 한국 식당이 있는지 아냐고요. 저는 정중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신 공항 내 서양식 레스토랑은 추천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한국 와서 서양 음식을 왜 찾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절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발효 음식인 김치, 강한 양념의 불고기, 매운 고추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생적일 수 있겠어요? 상상만 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한국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조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인천에서 하루 묵기로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서울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일정이었죠. 한국에 몇 번 와본 적이 있다는 동료가 저희를 데리고 간 곳은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의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이 집이 정말 맛있다고 강력 추천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건 그 식당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거든요. 테이블도 말끔히 닦여 있고 주방도 그럭저럭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위생 관리가 엉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메뉴를 보니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이런 전형적인 한국 음식들이 있었어요. 동료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를 강력 추천받았고 사라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다른 동료는 불고기를 시켰죠. 저는 정말 고민됐습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결국 가장 무난해 보이는 계란찜을 주문했어요. 최소한 계란이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먹었는지 말이에요. 음식이 나왔을 때 동료들은 감탄했어요. 김치찌개는 빨갛고 얼큰해 보였고 비빔밥은 색깔이 정말 예뻤습니다. 불고기도 고소한 냄새가 났죠. 하지만 저는 계란찜만 조금씩 떠먹었어요. 그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사라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조금만 먹냐고, 맛없냐고요. 저는 대충 배가 안 고프다고 둘러댔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아 음식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먹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저녁 8시쯤 사라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급하게 사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힘겹게 말했어요.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토할 것 같다고, 복통도 심하다고요. 열도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한국 음식 때문이구나.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시아 음식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제가 왜 조심스럽게 먹었는지 이제 증명된 거잖아요. 사라는 비빔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요. 사라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그 식당 음식 때문일 거라고요.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구토가 계속됐고 복통도 더 심해졌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도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증이 아니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라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얼굴이 더욱 헬쑥해져 있었어요. 입술도 파래지고 있었죠. 구토를 하려고 해도 나올 게 없어서 건구역질만 계속했습니다. 보는 제가 다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또 아시아 음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요. 동료가 말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 병원이라니요? 과연 믿을 만할까요? 중국에서처럼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라 상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인천의료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중국에서처럼 외국인이라고 대충 하는 건 아닐까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병원이 깔끔했고 의료진들도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응급실 간호사가 사라를 휠체어에 태워서 진료실로 데려갔어요.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보호자라며 함께 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중국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말이에요. 의료진이 사라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뭘 먹었는지,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지 등등 말이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한국 음식 먹고 식중독 걸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식중독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건가요? 의사가 사라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평소에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특별히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말입니다. 사라가 대답했어요. 어렸을 때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괜찮았다고, 그래서 까먹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의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오늘 드신 음식 중에 땅콩이나 견과류가 들어간 게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라가 생각해보니 비빔밥을 먹으면서 먹은 멸치볶음에 땅콩이 있던 걸 기억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사라는 링거를 맞았어요. 탈수 증상도 있었거든요. 의료진이 계속 사라 상태를 체크하면서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링거 주사를 놓으면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곧 나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친구분이 곧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라가 먹은 비빔밥에 들어간 고추장에 땅콩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사라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즉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응급처치용 에피펜도 처방해줬고요.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 간호사들이 세심하게 돌봐주는 모습이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사라가 아픈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식중독이 아니라 알레르기라니요. 게다가 한국 의료진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준다니요.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치료 후 사라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구토도 멈췄고 복통도 가라앉았어요.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넘겼다고 하지만 며칠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를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응급실 진료에 검사까지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직원이 친절하게 영수증도 설명해줬습니다. 보험 처리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사라가 아픈 건 맞아요. 하지만 식중독이 아니라 알레르기였다니요. 게다가 한국 병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치료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과연 정말 알레르기일까요? 아니면 한국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일으킨 건 아닐까요?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게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단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라 상태를 체크하면서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이었거든요. 간호사가 링거 주사를 놓으면서 사라에게 말했어요. 곧 나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친구분이 곧 좋아질 거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땅콩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라가 먹은 비빔밥에 들어간 고추장에 땅콩 성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요. 사라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즉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응급처치용 에피펜도 처방해줬고요. 치료 과정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 간호사들이 세심하게 돌봐주는 모습이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사라가 아픈 거 맞잖아요. 그런데 식중독이 아니라 알레르기라니요. 게다가 한국 의료진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준다니요. 중국에서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치료 후 사라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구토도 멈췄고 복통도 가라앉았어요. 얼굴색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넘겼다고 하지만 며칠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를 계산할 때도 놀랐어요. 응급실 진료에 검사까지 받았는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직원이 친절하게 영수증도 설명해줬습니다. 보험 처리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사라가 아픈 건 맞아요. 하지만 식중독이 아니라 알레르기였다니요. 게다가 한국 병원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치료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정말 알레르기일까요? 아니면 한국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일으킨 건 아닐까요?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게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균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단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건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사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하룻밤 푹 잔 덕분인지 얼굴색도 돌아오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라를 보면서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라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정말 무서웠다고, 이렇게 갑자기 아플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줘서 다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들도 정말 친절했다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사라가 한국 의료진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니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라는 오히려 자신을 탓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깜빡했다고, 더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한국 음식이나 식당에 대해서는 전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반찬으로 나온 견과류 멸치볶음에 땅콩이 들어간다는 걸 몰랐던 자신이 부주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사라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친절했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시 기회가 되면 한국 음식도 조심스럽게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한국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분명 한국 음식 때문에 응급실까지 갔는데 말이에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말이에요. 서울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라는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서 평소처럼 걸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인천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라가 창밖을 보면서 감탄하더라고요.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라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기차도 정말 깔끔하고 빠르다면서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라를 보면서 더욱 의아했어요. 기차 안에서 만난 한국 승객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사라가 어제 아팠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물까지 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한국어는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전해졌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님도 친절하셨어요.
사라가 어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음식 중에서도 순한 것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자기 나라 음식 때문에 외국인이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라가 말하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좋다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의료 시스템도 믿을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며칠 후에는 다시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됐습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라는 이제 자신의 알레르기를 정확히 아니까 성분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사라도 이제 괜찮으니까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아직도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사라가 괜찮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동료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 명동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테이블도 말끔하고 직원들도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메뉴를 보면서 사라가 말했어요.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이제는 조심할 줄 안다고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보니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어떤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감동했어요. 외국인 손님을 위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다니요.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사라는 직원의 추천을 받아서 순한 맛의 갈비찜을 주문했어요. 땅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받고 나서요. 저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삼계탕을 시켰습니다. 최소한 닭고기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갈비찜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삼계탕도 국물이 정말 깨끗해 보였습니다.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맛있다고,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한 맛일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삼계탕을 떠먹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맛있게 잘 먹고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다고, 한국 음식이 이렇게 깔끔하고 건강한 맛일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다고 감탄했습니다.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음식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말이에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가 또 말했어요. 한국에 온 걸 후회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의료 시스템도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인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변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깔끔한 음식들.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만큼 확고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게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진짜 시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다음 날은 서울에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파트너사들과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사라도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한 채 미팅장으로 향했습니다. 미팅 장소는 강남에 있는 삼성동 코엑스 근처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한국 비즈니스 환경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각종 첨단 장비들, 그리고 정갈하게 정리된 자료들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측 담당자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정장도 말끔하고 자료 준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하고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뛰어났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김 과장님의 발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부터 시작해서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협력 방안까지 모든 걸 데이터로 보여줬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력에 대한 설명이 압권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것, 스마트폰 보급률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건 김 과장님이 보여준 한국의 의료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코로나19 때도 이 시스템 덕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요. 심지어 원격 진료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제 사라가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 의료진이 보여준 전문성과 신속함이 단순히 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팅이 진행되면서 한국팀의 전문성에 계속 놀랐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와 사례로 답변해줬어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천국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공항 서비스 품질, 시설,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김 과장님이 제안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실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정말 깔끔하고 건강한 한식당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먼저 대답했어요. 정말 가보고 싶다고. 어제 먹었던 한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김 과장님이 추천하는 곳이니까 믿어봐도 될 것 같았거든요. 김 과장님이 데려간 곳은 정말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다고요. 인테리어부터 직원들의 서비스까지 모든 게 세련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뒤바뀔 순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이 데려간 한정식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 식당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그리고 한복을 입은 직원들의 우아한 서비스까지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궁중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곳이라고, 모든 재료를 엄선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는 미슐랭 가이드 기준보다도 더 까다롭게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여도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사라가 먼저 나서서 메뉴를 살펴보더니 정말 기대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이 메뉴를 설명해 주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어요. 각 요리의 재료와 조리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사라의 알레르기를 고려해서 어떤 음식이 안전한지까지 꼼꼼히 알려주더라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도 저는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난해 보이는 순한 맛 떡볶이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최소한 맵지 않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이 나오기 전에 김 과장님이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음식 위생에 신경을 쓰는지, 특히 발효 음식인 김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떡볶이는 빨간색이긴 했지만 전혀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비빔밥은 정말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김 과장님이 권해주신 대로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맵지 않고 오히려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떡볶이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비빔밥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의 나물들이 하나하나 다 다른 맛이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고추장이 전혀 맵지 않고 오히려 고소하고 달콤했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갈비찜을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깔끔한 맛일 줄 몰랐다고, 양념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맛이라고 감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김치였습니다. 저는 평생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효 음식이라고 해서 냄새도 심하고 맛도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상큼하고 깔끔했어요.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발효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김 과장님이 한국 음식의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요리는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색깔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그래서 영양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과 약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뜻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치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는 깊은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음식의 간이었어요. 전혀 짜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이었거든요. 김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요리는 나트륨을 최소화하고 자연 조미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된장과 간장도 모두 콩으로 만든 천연 발효 조미료라고, 화학 조미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고 맛도 깔끔한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완전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깔끔한 음식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정말 놀랍다고, 이런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왜 진작 안 먹어봤을까 하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성이라고, 모든 음식에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의 손맛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음식 하나하나에서 정성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단 한 사람이 바로 김 과장님이었고, 한국 음식이 제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라와 저는 자유시간을 이용해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특히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들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자주 온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사장님은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어요. 아마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발음으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메뉴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건 치즈 떡볶이와 튀김이었어요.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치즈 떡볶이가 나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빨간 떡볶이 위에 모차렐라 치즈가 늘어지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한 입 먹어보니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음식도 있다니요. 튀김도 놀라웠어요. 야채튀김, 오징어튀김, 새우튀김이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져서 나왔는데 전혀 기름지지 않았습니다.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더욱 맛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인 건 사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분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든다고, 특히 대학생 시절에는 이런 음식이 소울푸드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간 곳은 명동의 핫도그 가게였어요. 길거리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핫도그였는데 할아버지께서 3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핫도그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소시지에 반죽을 입히고 빵가루를 묻혀서 지글지글 튀겨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갓 튀겨낸 핫도그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저희와 소통하려고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핫도그를 건네주시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해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면서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세 번째로 찾은 곳은 이태원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50대 사장 아주머니가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딸분이 일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딸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처음 한국 온 거냐고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정말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딸분이 저희와 소통해 주셨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달해 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딸분이 그 말을 어머니께 전해드리니까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좋아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추천해 주신 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집에서 끓인 것처럼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라고 딸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고 제육볶음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어요. 특히 아주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와 함께 먹으니까 더욱 맛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엄마 손맛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딸분이 저희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음식이 어땠는지 정말 궁금해하신다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다고, 마치 집에서 먹는 것 같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딸분이 그 말을 어머니께 전해드리니까 아주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신 말씀을 딸분이 전해주셨어요. 다음에 한국 오면 꼭 여기 들르라고, 그때는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벌써 단골로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겨우 며칠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정을 주시다니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구나 싶었어요. 저희가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사라가 말했어요. 정말 놀랍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많을 줄 몰랐다고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김 과장님, 통역 앱 쓰셨던 첫 번째 아주머니, 유창한 영어로 소통해주신 분식집 사장님, 핫도그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만난 모녀분까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 한국 음식의 깊은 맛,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요. 이 모든 게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여행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싫어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아쉬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그립다고, 특히 어제 만났던 한식당 아주머니가 마지막까지 챙겨주신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마지막 풍경들을 눈에 담았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요. 이 모든 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시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그 직원분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왔지만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한국 음식의 훌륭함에 감동했다고 말입니다. 그 직원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국을 좋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동생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레이첼이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고 한국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어요. 레이첼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 대해 좋게 얘기했던 게 맞았다고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제가 레이첼에게 한 다음 말이었어요. 내년에는 레이첼과 함께 한국에 와서 음식 투어를 하고 싶다고, 제가 알게 된 맛집들을 모두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레이첼이 정말 기뻐하면서 꼭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미리 배워두겠다고, 한국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사라의 알레르기 사건, 김 과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수많은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아시아 음식 전체를 불신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깔끔하고 건강한지 알게 됐거든요. 한국 음식의 깨끗한 맛, 정성스러운 조리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라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 말하길 이번 여행이 정말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었다고, 특히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땅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땅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변화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중국에서의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나라였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경험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인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다짐한 건 다시는 편견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끗하게 박살났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음식의 훌륭함, 한국의 발달된 시스템까지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꼭 한국을 추천하고 싶었어요. 특히 아시아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히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 과장님, 통역 앱으로 소통해주신 아주머니,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분식집 사장님, 따뜻하게 웃어주신 핫도그 할아버지, 그리고 딸처럼 대해주신 한식당 아주머니까지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편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누구도 몰랐던 건 이 한 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끗하게 박살나면서 새로운 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내 나라 대한민국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비록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이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팬이 된 거예요.